계속해서 우리가 시스템 사고방식의 전환, 8번째 시간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27일차에서 소개를 드렸던 이 피카소의 소라는 작품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피카소는 말씀대로 소라는 이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소는 점점점 입체적으로 변하더니 더 단순해지고 이 면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고 선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점점 더 단순해지고 말미에는 거의 이 선으로만, 아주 심플한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극도의 단순함, 심플함이죠. 그래서 이 피카소가 이 소라는 대상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저것은 작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안녕하세요. 지금 굉장한 35분 노력의 있을게요. 결과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한다는 거, 그리고 이 단순해진다는 것은 정말 내공이 쌓여야만 할 수 있다. 그냥 단순해지지 않는다. 말 그대로 본질에 다다라야만 이 극한의 단순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피카소와 관련된 재미난 일화가 갑자기 지금 떠올라서 한 가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피카소가 이 노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한 여성이 다가와서 피카소 씨, 전 당신의 정말 열렬한 팬입니다. 당신이 제 이 스케치, 그래서 인물화를 잠깐 그려주시면 저는 정말 영광일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피카소에게 부탁을 했고, 피카소는 잠깐 시간이 괜찮아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 여인의 모습을 그대로 그렸던 거죠. 그리고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 여인에게 그림을 주면서 이제 대가를 요구를 했습니다. 얼마 정도를 요구했을까요? 모르긴 해도 지금 가치로 약 1억 정도의 비용을 여인에게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깜짝 놀랐죠. 아니 이렇게 그냥 여기 앉아서 가볍게 그려준 그림을 무슨 1억이나 받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피카소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볼 때는 단순하게 앉아서 그리는 그림이지만 저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 그림이,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대할 때 그 어떤 결과물에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어떤 환경에서 그려진 결과물이다. 하지만 그 결과물이 산출되기까지의 과정, 즉, 이 노력은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점점점 추구해야 되는 것은 결과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결과 속에 압축되어져 있는 세월의 집중도, 세월의 진정성, 그리고 그 노력과 땀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과정들을 우리는 결코 놓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사업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추구해야 되는 아주 이 노력의 대상은 뭐냐면 바로 이 단순함이다. 이 단순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민과 생각이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 고민과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물들이 점점 단순해지고 점점 심플해지고 군더더기들이 제거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체계적으로 작동되려고 하면, 즉 시스템적인 사고방식을 내가 실현해 나가려고 하면, 즉 뇌를 군더더기를 제외하고 집중할 수 있는 사고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고민하고 가정에 집중하고 계속적으로
우선순위를 구분할 수 있는 이 뷰포인트 또는 인사이트. 뷰포인트는 관점이고 인사이트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힘, 통찰력이라고 부르죠. Beyond the eyes. 내 상황 너머의 관점까지도 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이 인사이트죠. 결국은 이 심플해지고 시스템적인 사고를 하고 정리된 뇌를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군더더기 없는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언어로 나오는 것이 이제 말이라는 거고 그 과정을 우리가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정리는 바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힘, 즉 능력에서 나온다. 그 능력은 그 힘, 이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 목표에 집중하는 경주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나의 표준 업무 활동, 즉 내가 살아가는 시간을 기록하고 그 기록 속에서 군더더기를 제거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몸에서 체화되어졌을 때 심플함이 표준화되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되는 학습이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실천해야 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거 피카소와 대가들은 왜 군더더기가 없는가? 수많은 고민과 생각의 산물이고 노력의 산물이라는 걸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 그리고 3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문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쉽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화,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화는 단순화, 표준화와 함께 현대사회의 3S로 3대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며 아담 스미드가 예시한 유명한 핀 만드는 작업에서 분업의 효율성을 주장한 일의 능률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능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능률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일의 주체들의 역량을 극대화시키고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 바로 일의 목적성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전문화는 불가피하다. 즉 전문화되지 않으면은 이 경영학에서 근간하는 이 세 가지 3S 요소들을 제대로 작동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문화를 할 것인가? 그럼 전문화를 먼저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개념은 말 그대로 전문적으로 된다 또는 전문적이 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스템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 효율적인 일은 말 그대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자 사고방식의 기초 요소라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은 전문화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나 개인이든 내 삶이든 내 업무든 내 시스템이든 그것이 내가 일하는 방식이죠. 저 사람은 프로처럼 일한다. 저 사람은 프로다. 라고 주변에서 제3자들이 여러분들을 정의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결과물이 즉 여러분들의 이 퍼포먼스 즉 일의 이 성과가 양질로서 나온다는 거죠. 질과 양 모두가 굉장히 고퀄리티다. 양과 질이 아주 좋다. 산출물의 결과물이 아주 좋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전문화. 그러면 전문가라는 것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니콜라스 머리 버틀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문가란 더 작은 것에 관해서 더욱 많이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전문가는 더 작은 것에 관해서 더욱 많이 아는 사람이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 처음에 피카소의 그림을 보는 것과도 굉장히 맥이 닿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피카소는 그 소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 대상에 관해서 더욱 많이 아는 사람인 거죠. 공감이 가십니까? 왜 피카소가 그 그림에 단순한 여인의 초상화에 1억을 요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왜 그런 가치가 생겼나라는 것은, 피카소는 소라는 대상물에 관해서 더 디테일하게 또 더 많이 아는 사람이라는 거고, 그것은 오랜 시간의 고민과 관찰에서 비롯된 산출물이라는 거죠. 즉 가치는 거기에 쏟아져 있는 열정과 땀과 눈물과 피와 시간의 질, 행동의 양이 더해져 있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심플하고 디테일하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롤 모델, 즉 시스템적 사고방식을 실천해 나가는 그 이상적인 롤 모델이 바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주해야 된다.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목적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런 전문가들, 저런 생각의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스펙, 말 그대로 규격을 그냥 읽고 외우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6살, 7살짜리 애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솔직히 외운다는 개념이 크게 좀 의미가 없어졌어. 왜냐면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죠?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검색만, 우리가 원하는 대상을 입력만 하면 거기에 대한 역사와 뭐 기초 상식들이 뭐 다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기초 개념들, 커먼스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응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적재적소에 빼냈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고민하고 오래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슬리밍고에서도 마찬가지죠. 고객들을 얼만큼 관찰하고 여기에서 주어지는 시스템을 얼만큼 디테일하게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사업의 경중이라든지 나아가서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사이트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고, 전문가는 바로 이 디테일을 가진 사람들, 그 디테일을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아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학습하는 이유에 그냥 외우지 말자.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의 것으로 체화시킨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가들은 동일한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 동일한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수용할까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전문화는 왜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고객들은 어떻죠? 고객의 어떤 게 고객의 최대 관심사일까? 이게 바로 고객의 페인 포인트라는 겁니다. 고객이 지갑을 여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오늘 5분 학습은 이거 함께 연장할게요. 고객의 최대 관심사가 뭘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어떨 때 고객이 돈을 열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건 뭐냐? 바로 시간과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왜 고객이 돈을 쓰냐 이거죠. 항공사는 결국은 고객이 좌석을 구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객이 돈을 쓰게 만들까를 고민하는 거고, 결국은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거죠. 어떤 니즈 혹은 페인 포인트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죠? 여러분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뭡니까? 고객이 최대의 관심사는 저것인데, 우리는 바로 자기 전문화가 관심사여야 되는 것이죠. 자기 전문화는 자기 개발의 기초 위에 존재하는 하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고객의 페인 포인트, 니즈를 충족시키려고 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이 시스템 안에서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전문화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그리고 고객은 왜 전문화를 요구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 비전문가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전문가라는 이 개념과 왜 전문가를 고객은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역지사지의 마음에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으십니까? 전문의가 있는 곳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번, 난 돌팔이에게 받고 싶다. 2번, 아니, 난 전문의에게 받고 싶다. 몇 번이죠? 전문의. 그래서 전문의는 진짜 그 분야의 명의는 뭐 전국의 각 병원마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전국의 뭐 10대 전문의에서 그런 이 전문의들을 추려가지고 이렇게 SNS에 공유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전문의들은 예약하려고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죠. 적게는 뭐 1년, 많게는 2, 3년도 그분의 진료를 한번 받기 위해서는 웨이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오래 대기를 해도 전문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왜냐면 고객이 그를 필요로 하니까. 그죠? 그 다음 여러분들 차가 있죠. 어떤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고 싶으십니까? 정비 전문가죠. 돌팔이에게 정비를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고객이고 고객이 아니고라도 우리는 누구를 원합니까? 전문가를 원합니다. 전문가. 이건 기본이다. 당연한 거고 기본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 스스로에게 오늘 끝으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요구하는 서비스의 기준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업에 따라서. 그죠? 그 기준을 이제 우리들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매장 혹은 여러분들과 어떤 렌탈 상담을 한다. 창업 상담을 한다. 아니면 제품 상담을 한다. 매장에서 서비스 상담을 한다. 뭐든지 간에 고객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혹은 여러분들 매장에 고객으로 왔다는 생각에서 서비스 기준이 어떤가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우린 진짜 전문가인가?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전문가인가? 아니면 전문가가 아닌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발전할 수가 있어요. 난 이미 전문가입니다. 말은 할 수 있죠. 전문가라면 결과가 당연히 나타나야 됩니다. 전문가라는 건 말 그대로 많이 아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더 세밀하게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 세밀하게 많이 아는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고객이 어떤 숨겨진 욕망이 있는가? 그것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고,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 즉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전문가인 것입니다. 고객이 무엇을 정확히 요구하는지, 즉 고객은 지금 오른쪽 허벅지가 간지러운데 자꾸 왼쪽 정강이를 자꾸 간지르면 그것도 참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이 센스, 이것은 타고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타고나지 않았으면 뭐 난 하지 말아야 되느냐, 노력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여러분들 오늘 하루 내 사업과 내 사업장 그리고 내 삶에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고 어떤 노력들을 우리가 경주해 나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28일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